울산, 경남,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이적 민심, 여당에 매우 싸늘합니다. 하지만 수치만 놓고 볼 때는 박근혜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인혁당 같은 과거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기영입니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요 현상이란 말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로 살이 빠졌다가도 다시 찌는 현상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요요 현상과 관련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매우 견고한 지지도, 바로 요요 현상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숫자 42.8%입니다. 42.8%, 박근혜 후보가 가장 최근 10월 29일 리얼미터에서 그리고 3자 대결 구도에서 얻은 지지도입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한 달 전에는 어땠을까요?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35.7%였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있었습니다. 인혁당 같은 과거사 문제, 그리고 최근에 정수장학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박근혜 후보 지지도 견고한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구도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지역구도 26.3%, 바로 영남 유권자의 비중입니다. 호남은 어떨까요? 10.1%입니다. 26.3 대 10.1. 유권자 비중 면에서 영남이 2배 반 이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남의 지역 기반을 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지도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부산, 울산, 경남은 좀 다르지 않나. 부산, 울산, 경남의 유권자 비중은 16%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6.3%의 영남 유권자 비중 중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이 더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부산, 울산, 경남, 과거와 다르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이적 민심, 여당에 매우 싸늘합니다. 과거와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과거와 분명히 이 지역 민심 다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치만 놓고 볼 때는 박근혜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지도를 보면 보름 전 한겨레 신문 조사입니다. 박근혜 후보 51.4%, 문재인 후보 15.7%, 안철수 후보 24%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 45.3%고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각각 21.4, 22.6%로 박근혜 후보가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야권 후보가 80% 이상의 높은 압도적인 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인구 비중 면에서 압도적인 영남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0.1%, 바로 충청 지역의 유권자 비중입니다. 충청 지역, 역대 대선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야권이 이긴 선거에서는 항상 충청 지역과 연대를 했습니다. 실제 97년의 DJP 연합,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공약을 통해서 충청 지역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좀 다릅니다. 충청 지역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도가 높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피습을 당한 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전은요. 그 한마디로 충청 지역 표심,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한나라당으로 몰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 대선 충청 지역의 표심을 보면 박근혜 후보 46.1, 문재인 19.2, 안철수 20.8%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를 합쳐도 박근혜 후보 지도에 못 미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이 있지 않느냐. 수도권의 인구 비중도 높고 수도권은 야권이 유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어느 한쪽으로 몰표가 쏠리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억하시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상 박원순 후보 매우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니 박원순 후보 53%였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수도권 선거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남과 충청에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후보, 지역 기반에서 확연히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근혜 후보 지도가 견고한 두 번째 이유, 바로 연령에 있습니다. 연령. 이번 대선에서 연령별, 세대별 갈등 극심합니다. 20대, 30대에서는 아무래도 야권 후보 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50대, 60대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비중을 보면 20대, 30대 38.5%입니다. 50대, 60대 39.6%입니다. 유권자 비중 면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도가 높은 고연령층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투표율도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번 후보를 지지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이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주 후보를 바꾸는 20대, 30대 젊은 층과 좀 다릅니다. 실제 연령별 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지도에서 박근혜 후보가 58.8%였습니다. 문재인 7.6%, 안철수 16.4%,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세합니다. 박근혜 후보 지도가 견고한 진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 지도입니다. 10월 초 정당 지도에서 새누리당 지도 39.9%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35.3%입니다. 그냥 외관상만 보면 두 정당의 지도 그 차이 크지 않느냐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 그리고 그동안의 지도를 돌이켜보면 새누리당 지도 30에서 35%, 35% 선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 20%에서 30%까지 등락이 심했습니다. 조금 비율을 들자면 새누리당 하루 평균 고정 매출이 35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을 땐 40만 원 정도 되는 설렁탕 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골 고객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매출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바뀌어도 다른 사장으로 바뀌어도 웬만해선 맛이 변하지 않고 손님들도 꾸준히 듭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 동네 치킨 가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하루 매출 적을 때는 20만 원, 많을 때는 35만 원까지 갑니다. 좀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배달이 많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동네 비슷비슷한 치킨집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손님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당 쪽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최근에는 진보당이 여러 가지로 악재에 휩싸이면서 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 지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아직까지는 새누리당이 월등히 견고합니다. 견고한 정당 지도를 가질 때 후보의 지지도도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긴 하지만 곧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란 든든한 집에 기초할 때 후보의 지도도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숫자 42.8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견고한 지도를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지금 성체처럼 견고해 보이는 박근혜 후보 지도. 계속되는 공세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공세를 견디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남은 50일 기간 동안 지켜보시죠.